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오늘 작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고 2명이 수습됐습니다. 구조당국은 매몰 위치가 확인된 1명을 구조하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1명을 찾기 위해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실종됐던 작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발견 위치는 28층 2호실 안방 쪽이었습니다. 구조당국은 27층에서 발견된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28층 바닥을 안전하게 하는 작업을 하다가 잔해물 더미에서 실종자를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5번째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작업 모자를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구조 작업을 펼친 대원들은 오늘 오후 우선 27층에 매몰되어 있던 실종자를 수습했습니다. 곧 이어 구조대원들은 장비를 앞세워 오늘 발견된 실종자 쪽으로 접근했고 오후 늦게 수습에 성공했습니다. 사고 발생 25일 만에 구조된 두 노동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되며 구조당국은 실종자 6명 중에 4명을 수습했고 위치가 확인된 1명과 아직 발견하지 못한 1명을 찾기 위해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위태롭게 서 있는 아파트 남측 외벽이 22.4cm나 흔들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는 구조 작업이 끝나는 대로 근본적인 위험 요인인 외벽을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외벽은 안정화 작업을 마친 상태라면서 불안정한 상태는 아니라면서도 구조 작업이 끝난 뒤 곧바로 외벽 철거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최대치를 갈아치웠고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되면서 진단 속도는 빨라졌지만 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선별진료소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선 긴 줄. 시민들이 차례대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받습니다. 설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방과후 선생님이 코로나 양성 나왔다 그러셔가지고 지금 애가 학교를 지금 돌보면 못 가니까 받아가지고 테스트 하려고 간단하게 나오니까 빨리 나오고.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광주의 신규 확진자는 950명. 밤 사이에 검사 결과가 추가로 나올 것을 감안하면 10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에서도 434명이 늘었고 시군별 집계가 늦어지는 것을 고려했을 때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의 경우 올해 누적 확진자 수는 오늘까지 무려 9,5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광주 지역 전체 확진자 수는 지난해 전체 확진자 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이 낮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광주시는 새로운 방역 체계에 따라 선별진료소 등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진행해 진단 검사에 속도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도를 놓고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등에서 선제적으로 실시됐던 신속 항원 검사 사례 84,000건을 분석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것 중 4분의 1 정도가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트가 문제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신뢰도가 떨어지든 어쩌든 일단은 받아야 된다고 봐요. 방역당국은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하고 이후에도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2, 3일 뒤에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오늘 20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도 동시에 휴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경매시장에서는 투자 수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경매시장에서 광주는 낙찰률이 급감하는 전국 다른 지역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단독주택. 지어진 지 35년 된 대지 면적 120제곱미터 남짓의 이 집은 지난달 법원 경매에서 4억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보다 1억 1천만 원이 높아 낙찰가율이 128%에 이르렀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이 아파트의 당초 감정가는 4억 4,500만 원이었는데 역시 1억 원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5명의 응찰자가 경쟁한 결과였습니다. 부동산 선행지표인 경매시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응찰자 수나 낙찰률이 급감했습니다. 반면에 광주는 지난달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를 유지했고 단독주택과 상업시설, 토지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낙찰가율을 보였습니다. 거래가 아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냥 실수요자들이 이제 참여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어떤 재건축이나 증축을 통해서 이제 차익을 얻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경매가 아닌 실거래 시장은 이미 더 이상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지 오래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광주의 주택 매매량은 1년 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 것은 물론 5년 평균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매 시장이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호남 표심 구애 행진을 이어가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며 갈등과 분열의 씨앗부터 걷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와 사드 추가 배치 등 극우 보수와 철진한 안보파리를 답습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진보와 개혁, 평화를 바라는 호남의 염원에 반하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호남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는 6일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합니다. 지난 설 연휴 호남 230만 가구에 손편지를 보내는 등 호남 민심의 구애 공사를 이어가고 있는 윤 후보는 오는 6일 오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필승 결의 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윤 후보의 이번 방문은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10%를 넘어서는 등 민심이 예전과는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용빈 국회의원과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고려인 동포 등의 국적 취득과 체류 자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용빈 의원 등은 고려인 광주진료소에서 간담회를 열어 해외에서 이주해온 동포의 국적 취득 문제와 영주권, 체류 자격 문제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포들은 영주용 종합평가 이수 수준을 낮춰줄 것과 영주 귀화용 필기시험 응시 인원과 시험 장소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장현주 광주시의회 의원이 광주 산업안전보건센터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장 의원은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작년 9월 광주시 산업안전보건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아직까지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